안녕하세요. 윤호의 토요일입니다. 2020년도 4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로또를 한지도 16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더 이상 못 이루겠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머니께서 어제 옛날 드라마들을 케이블에서 보시고 난 이후에요. 그 대부업체나 여러 가지 보험, 뭐 상조 이론적인 광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머니가 우연찮게 그 치매에 관한 방송을 보시게 된 거예요. 치매 예방 센터로 전화하는 뭐 요양소나 요양보험 같은 거에 대한 걸 보시더니만 느닷없이 저희 집은 항상 밥상이 하나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그 신문지가 항상 깔려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그 신문지에다가 뭘 자꾸 끄적일 때가 몇 번 본 적은 있었는데 그 치매 예방 혹은 치매에 관한 요양소나 요양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예방센터 전화번호를 거기에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저밖에 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엄마 뭐 저걸 왜 적으세요? 이랬더니 참 마음이 무겁고 또 무거웠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좀 흐리셨는데 혹시라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써놓는 거라고. 어머니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점차 들어가시면서 또 노인연금도 받고 계시고 또 아버지도 없이 또 예전 같지 않은 몸놀림과 그 힘든 무언가 때문에 그런지 저 못지않게 그 또 하나의 짐스러움이 되어버린 이 아들놈이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참 많으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글을 적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밥상에 딱 보면요, 신문에 치매 예방센터 연락처가 적혀 있더라고요. 한 2-3년 전인가 어머니가 상조를 제 몰래 이렇게 들어서서 돈을 계속 붓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상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뉴스에서나 뭐 시사 프로에서도 상조에 대한 비리 범 막 그런 게 많이 있을 때였거든요. 돈 먹고 날른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돌 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거나 아빠가 죽으면 누가 그거 다 해줄 거냐, 상조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는달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걸 들었다가 제대로 통수를 받아가지고 한 1년치 부은 것 중에서 반밖에 못 받고 반은 날려먹은 적이 있어서 어머니가 그 두 번 다시 상조를 안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3년 후에 아버지가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다른 여타 빈소에서는 상조회사에서 직접 진짜 정결하고 깔끔하게 모시고 나가는 걸 보니까 참 뭐랄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자체적으로 그 고려대학병원 안에 있는 그 고려대 장례식장 거기에 맞는 패키지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 말대로도 그렇고 누구 말대로 진짜 그때 죽더라도 자기 상치른 돈은 꼭 비축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옛말이 아니더라고요. 노잣돈은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모시고 장례 다 하는 데까지 한 몇천만 원 들더라고요. 돈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납골묘도 못 모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납골 뼈가루 뿌리는 데다가 쓸쓸하게 뿌려드리고 그냥 올 수밖에 없었는데 마음이 더 착잡하더라고요. TV나 드라마 방송이나 영화 속에서 보면은 납골묘를 모시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자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납골묘의 그 장식장 안을 바라보면서 꽃 하나를 올려놓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히 그렇게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돈 걱정이 너무 뼈저리게 너무 많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정확히 한 보름 있다가 저도 편의점 알바 일하는 곳에서 점주가 매장을 이제 접고 다른 사람들 인수인계 할 때 저도 끊없이 편의점 알바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못하게 돼서 돈 걱정하게 살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덧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 로또 혹은 연금복권에 독주를 했었는데도 뭐 신락 같은 희망, 기대만큼 잘 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 로또를 거의 15년 했죠. 거의 로또를 편의점 하는 동안 계속 했었으니까요. 어젯밤엔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밥상 위에다가 신문 깔려진 그 위에다가 치매 예방센터 연락처를 크게 매직펜 같은 걸 크게 써놓은 걸 보니까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더 사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주무실 때 저는 예전에는 이어폰을 양쪽 다 꼈었거든요, 밤에. 근데 지금은 한쪽밖에 안 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뭔 일이 터졌을까봐. 어머니가 가끔씩 끙끙 앓으시면은 가인 누리시나 싶어서 제가 가끔 깨우고 그랬거든요. 어머니도 제가 가인 누리면 어머니도 저를 깨워주시거든요. 근데 가끔 요즘 들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싫음 앓는 게 아니라 자꾸 꿈속에서 누굴 만나는 것 같아요. 자꾸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시는 건지 아니면은 외할머니를 만나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한 2주 전만 해도 아버지를 주말마다 혹은 휴일마다 가끔 아버지를 꿈속에서 뵌 적은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진짜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남은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고요. 오늘은 일어나 보니까 오후 2시였어요. 어머니가 깨를 뽑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섬주섬 옷을 차려입고 로또를 하러 가려는데 요번에 제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선불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네 마트에 들러서요, 일단 생활 생필품들을 많이 샀습니다. 형광등 여분과 그리고 배터리와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들어가는 점화시킬 때 쓸 수 있는 배터리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약국에 들러서 그동안 못 샀던 약들을 좀 비축해 두려고 좀 샀습니다. 소화제, 두통약,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그 막 건성 피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뭐가 자꾸 물었다 그러면서 그 약을 바르세요. 그래서 그 약도 좀 사고 분도 사고 알코올 소독약도 사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또 마스크를 그렇게 생일날에 맞춰 날짜에 맞게끔 못 산 게 있어서 사야 된다면서 그걸 사갖고 오라고 해서 그것도 사갖고 집에 왔죠.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다시 집 밖을 나서서 로또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참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15년을 무려 야간 근무만 해왔기 때문에 낮 시간은 저한테는 낯선 풍경이었죠. 또 해가 중천이라고 해서 머리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그늘이 하나 없더라고요. 머리 모자를 쓴 이마 사이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할 만큼 속 안에는 반팔을 입었고요. 겉에 야구 자켓 하나 입었는데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봄날인데 말이죠. 아마 조만간에 곧 여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이 참 무겁고 또 무거웠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소리로도 들려드린 적은 많습니다. 제가 하는 그곳은 로또 1등 당첨자보다도 로또 2등이 극심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만 해도 제가 10년을 했거든요. 나머지 5년은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이나 제가 아는 곳에서 수동으로 많이 하거나 혹은
업체를 통해서 로또를 한 게 전부였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10년을 해왔는데도 로또 2등조차 안 되더라고요. 로또 2등 진짜 확률이 진짜 많이 나올 곳이었거든요. 근데 참 로또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엄마 손을 잡고 온, 아니면 아기를 안고 오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또를 하러 가는 길에 눈꽃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남녀 젊은 커플 녀석들이 그 지나치는 그 버스 정거장 앞에서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하고 얼굴 맞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방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키스를 할 만큼 말이죠. 솔직히 부럽고 좀 부러웠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저희 집 골목 안쪽에서 웬 남자고 여자가 쭈그려 앉아있는 겁니다. 그 외진 데서 뭐야 이러면서 걸어 올라오고 있는데 슬쩍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자 새끼가 여자 젖가슴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말이죠. 아이고, 여자를 보니까 여자는 약간 눈도 살짝 풀렸더라고요. 그 토레타 먹다 남은 거 그거 툭툭 치면서 오다가 집을 들렀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는 잘하고 왔냐, 어때, 좋은 꿈은 꿨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로또를 하고 집에 오는데요, 그 로또방에서 충격적인 걸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연금 복권을 또 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월 15일마다 500만원씩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타먹는, 로또보다는 일확천금이 아닌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를 제가 2월 초부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꽝 없이 매번 당첨은 꼴등으로나마 되긴 됐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차마 못 찍었는데 연금 복권 700만원이 됐더라고요. 20년 동안. 와, 그러니까 총 금액이 16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한테 이 연금 복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 사행성이다 이러면서도 로또는 그래도 해도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 로또도 사행성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래도 그건 해라 이러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진짜 목이 참 많이 마르더라고요. 갈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낯설고 적응 안 되는 낮 시간의 풍경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큰 길로 올라오다가 다시 뒷길로 해서 골목길 사이사이로 해서 집으로 왔었던 추억이 있네요. 오는 길에 진짜 못 볼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애정간격들을 길거리에서 진짜 남 눈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남녀가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입 맞출 것처럼 얼굴 맞대어 있는 것도 보고, 또 집 근처 가까운 곳 그곳에서 남자 새끼가 여자 티 속으로 젖꼭지를 만지고 있는 걸 보질 않나. 진짜 부럽디다. 부럽습디다. 그래도 진짜 그럴 거는 진짜 안 보이는 데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자기 위로하기 위한 걸로 막 장소 가리지 않고 화장실이나 어느 공간 장소할 수 막 그렇게 하는 짓거리 했던, 개짓거리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자기 공간 안에서만 하는 게 더 사람스러운 게, 사람다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인 거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나 외국처럼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애정 행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은 않겠지만, 이런 시국에, 이런 판국에, 진짜 코로나다 뭐다 해서 말도 많아 탈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참 그런 개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은 저도 그 개짓거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디다. 어제는 새벽 늦은 3시에서 4시 사이에 붉은 네온 사인에 십자가가 아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방의 문 손잡이가 아닌,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먼지 바라보이는 곳에 가로등이 하나 서 있거든요. 그 LED 등을 뚫어져다 쳐다보면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의 울부짖듯이 이야기했어요. 혼잣말로. 로또 1등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아니, 로또 2등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빌었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아닌 나의 아버지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념없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요, 로또 1등이나 로또 2등 당첨이 되면요,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던, 그리고 공동 분향소라고 하는 곳으로 뼈가를 뿌려드렸었던 그 바라 벽제, 그 낙골하는 그곳에 가서요, 아버지한테 아름다운 꽃다발 한 다발과, 그리고 아버지한테 맛 좋은 술과, 그리고 아버지가 늘 즐겨 드셨었던 순대와 간 혹은 번데기 좀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말쯤 되면요, 석가탄신날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석가탄신날만 되면은 일명 절밥이라고 해가지고 점심때 그 절에 가가지고 절밥을 또 얻어먹는 ASMR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갔다 오면요, 아버지가 생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방 한구석에 포자기로 쌓아놓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꺼내놓고요, 아버지한테 제가 가끔씩 해드렸었던 잔치국수 하나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는 좀 찾아오시려나 모르겠네요.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생필품을 사고 나니까요, 한 얼마 남았지? 25만 5천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쌀이며 물이며 라면이며 생필품 살 거 있으면 되도록이면 많이 사놓고 우리 비축해 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또 이야기다 갑자기 혼잣말 에세이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는데, 지난 제 906회차 로또 당첨 번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말 그대로 낙첨이 되었죠. 참 한숨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한숨조차도 이제 사무치기만큼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허겁지겁 옷을 차려입고 지갑 안에 이제 진짜 마지막 남은 5,000원을 들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서 로또를 하러 가는 길거리에서 또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는 ASMR을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906회차 로또 1등 당첨자 금액이 20몇억이 나왔더라고요. 2등이 5,800만원어치 나왔고, 그 로또방에서 글쎄요, 연금복권이라고 하는 그게 또 저를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연금복권은 1조부터 7조까지 있고요, 한 장당 1,000원씩이고 7장을 사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또 안 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또 어제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제 휴대폰 비랑, 그리고 카드 대금이 저는 항상 매월 16일이나 17일쯤 돈이 빠지게끔 해놨거든요. 왜냐면 제가 편의점 알바에서 일 끝나고 항상 매월 15일마다 월급을 15일날 받다 보니까 17일날 돈이 빠지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어제 돈 빠져나간 거 보니까 이제 진짜 통장에 돈이 공이 하나가 더 줄어서 더 돈이 없게 생겼더라고요. 또 이번 달 연말쯤 되면 또 공과금도 내야 되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공과금도 좀 내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우연찮게 최근에도 뉴스도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최근에 주는 거는 이 행정자치제에서 주는 거였고,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국회 산정 특혜 그걸 올려가지고 추경안을 올려가지고 빠르면은 5월 초나 5월 중순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험료 내는 걸 포함해서 이렇게 확인을 또 하다 보니까 한 20만 얼마 또 이렇게 받더라고요. 또 그거 받으면 또 집에 또 필요한 또 생필품을 또 사야겠죠. 막상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다 보니까 솔직히 어머니하고 저도
여동생 또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주민세나 세금으로 더 부과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걱정도 했지만 일단 지금 당장 살고 봐야 되잖아요. 또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코로나 뭐 바이러스 뭐 치료하는 치료하고 일주일 만에 낫는 뭐 약이 뭐 외국에서는 개발됐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치제로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코로나가 나와도 다시 또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잠복기라는 게 있어서 말도 많잖아요. 또 인도에서는 뭐 코로나 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더 심각해졌다는 말도 많고요. 지금 또 말 많은 게 또 일본이잖아요. 멀고도 가까운 일본조차도 지금 뭐 보름도 안 돼서 거의 10,000명, 몇천만 명 되고, 또 중국 우한도 지금 누적 개수를 속여가지고 몇천만 명 죽어나갔다는데 말도 많고, 또 미국도 또 심각하죠. 특히나 선진국이 더 심각한 것 같았어요. 보니까 개발도상국 같은 후진국도 그런 것보다도 거기는 원래 많이 나오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독일, 또 이태리, 그리고 영국조차도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따뜻한 여름이 돼도 이 사태가 잠식되거나 중식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2020년도는 진짜 최악의 나날의 연속입니다. 이 와중에도 저는 코로나19보다도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가난을 더 무서워하고 가난을 더 두렵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또 사담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제 907회차 로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907회차 오늘 당첨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저는 방송을 단 한 번도 TV나 뉴스를 통해서 로또 당첨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 결과 발표를 항상 다음 주 2020년도 4월 25일쯤 돼서야 아마 또 맞춰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등이든 2등이든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그곳은요, 일단 제가 또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부적은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늘상 보여드리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돈 들어온다는 재물운이 가득한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이곳이 진짜 복권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보다도 2등이 진짜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거 최근에 찍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꾸준하게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로또 당첨 번호 보시면 아시죠? 1등 9번이랑 크게 써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2등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15년 동안 로또를 하면서 로또 당첨됐었던 것 중에서 아쉽게도 1등을 놓친, 제게는 이제 부적과도 같은 로또 용지들인데요. 지금도 작은 보물함 상자 안에다가 고이고이 숨겨놨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개만 맞으면은 딱 1등 됐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여기 빨간 글씨에 써놨죠? 사인펜으로 배열 문제. 이렇게 세로로 쫙, 가로로 쫙 됐어야 되는데 세로로 이렇게 딱 되는 바람에 안타깝게 안 된 1등을 놓지. 이때 됐으면 30억이었을 텐데 말이죠. 당첨자 6명 중에 1명이 저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장은 이것도 배열 문제였죠. 이렇게 딱 가로로 일렬로 딱 돼 있으면 28억이 제게 왔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건 로또리치에서 했던 건데, 제가 로또리치에서 무려 한 1년, 3년, 또 3년 해서 정확히 6년인가 7년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는 잘 나오더라고요. 4등이 5만원짜리가 잘 되다가 3년 연속 하는 걸 했더니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몇백 회차가 되면은 로또리치에서 이거 한금 몇 돈짜리지? 이거 20돈인가 10돈짜리 이걸 준다 그랬는데 저 진짜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꿈처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당첨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이 로고를 이렇게 보여준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스샷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복권 명당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월곡역 쪽
그 1번 출구인가? 그 위에 올라오면 좀 더 걸어 오시면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사모님이 계실 때가 있고 사장님이 계실 때가 있고 때론 가끔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가셔서 로또나 연금 복권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연금 복권도 의외로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로또 2등이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로또 1등 당첨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 여기서 로또 10년 넘게 했습니다. 나머지 5년은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에서 했었고요. 로또 2등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말이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리고 어머니 건강할 때 돈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은 이 목마름과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목마름이 좀 가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함께 제 907회차 로또 하러 가는 길에 소리를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저와 함께 로또를 하러 그 길을 떠나보자고요. 부금을 좀 끊고요. 오늘은 좀 사담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로또 2등 아니면 로또 1등이 돼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 집 근처에 보도블럭 까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집 남는 집이라 그런지 이 작은 제 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자꾸 돌가루가 자꾸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네요. 저와 함께 제 907회차 로또 1등 로또 2등 하러 가는 그 길거리를 함께 걸어가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한가득한 오후입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어젠 진짜 처절하고 좀 처절하게 진짜 울부짖듯이 울먹이면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기보단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요. 로또 2등이라도요. 진짜 밤에 새벽 내내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근데 다행스럽게도 긴급 재난지원금 30만원어치를 받아서 오늘 집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만원이 넘고 2만원이 넘어가는데 와,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예전에는 돈 걱정 없이 막 펑펑 샀었던 것 같은데 형광등, 건전지, 뭐 생활 쓰레기 봉투 이렇게 사다 보니까 또 약국에 들러서 약도 좀 사고 말이죠. 지금은 로또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른 아침이거나 점심때 이후에 로또를 하러 갔었는데 오늘은 대략 한 2시쯤 깨어나서 로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또 오늘도 지난 토요일 제 906회차 로또를 맞춰보게 되었습니다. 뭐 결과야 뭐 아시겠지만 꽝이 나왔습니다. 일명 낙첨이라고 그러죠. 낙첨. 당첨되길 바랬는데 낙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햇살과 따뜻한 봄 바람이 부는 날에는요, 갑자기 1년 전, 2년 전 날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계셨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선한 회 한 접시와 맥주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이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던 토요일과 일요일 주 휴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1, 2년 후 지난 지금 이 시국에 말이죠, 저는 지금 신락 같은 믿음, 희망을 가지고서요
로또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 907회차 로또를 하러 가는 길이고요. 오늘도 저는 이 눈부신 햇살과 따사로운 봄 향기 가득한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낮에 햇빛을 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한 15년이었는데 15년 이후에 이렇게 처음으로 햇빛을 맞으면서 길을 거닐고 있는데 상당히 낯설고 어색해까지 합니다. 뭐 햇빛 많이 맞으면은 비타민 D가 형성되고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 땀이 납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와 마스크와 땀이 젖어들고 있더라고요.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또 같이 함께 동네 마트에 들러서 마저 생필품인 쌀이나 물이나 뭐 라면 같은 생필품을 또 마저 살 생각입니다. 제가 따로 가서 산 약이랑 건전지, 형광등, 포탈 합산 계산해서요 정확히 30만원 안 기준으로 돈을 써야 되니까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참 봄 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참 진짜 사람이요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밤에 잠이 진짜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어제는 진짜 자리에 앉아서 한숨을 풀풀 쉬었답니다. 오늘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바람이 참 시원하게 붑니다. 지금은 동덕여대라고 하는 대학가 부근에 와 있는데요. 뭔가 밥집들이나 빵집이나 커피숍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자다 일어나서 밥 먹으러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돌려가야겠구나.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봄이 아니라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로또를 하러 로또 2등 당첨 잘 나오는 곳으로 가는 길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는 이 로또방은 로또 2등 당첨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제가 이곳을 이용한 지도 거의 한 10년? 로또를 15년 하면서 5년 동안은 동네 편의점 앞에 있는 곳에서 5년 동안 했고요. 나머지 10년은 여기다 못 바쳤던 것 같습니다. 1등보다는 2등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죠. 진짜 지갑에 이제 5,000원 딸랑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아무튼 907회차 로또를 하고 나올 거고요. 하고 나오는 길에 지난 906회차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도 좀 해봐야겠네요. 오늘도 로또방은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무더운 여름날이 되면 또 얼마나 더울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네, 5,000원 자동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동 5,000원하고 SSH 추가나요? 지금 로또를 하고 나왔는데요. 906회차가 23억 원이 당첨이 있더라고요. 2등은 5,800만원. 근데 나오는데 제가 눈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걸 봤습니다. 무엇이었냐? 아니, 연금 복권이 20년 동안 500만 원이었잖아요. 세금 스스로 다 떼면 350만 원 받는 상황인데 그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700만 원, 세금 스스로 뭐 다 떼면 거의 500만 원 기준선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적 갈등을 하게 생겼습니다. 로또를 할지 연금 복권을 할지 또 말이죠. 로또는 진짜 한성 큰 거 한 방이다 보니까 당첨이면 당첨, 아니면 아니다, 거의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연금 복권은 제가 해봤을 때 한 2월 한 달 동안 내내 계속 당첨됐었거든요. 꼴등이었지만 말이죠. 한 장당 1,000원씩이고 1조부터 7조까지 있었고요. 아무튼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또를 해야 될지 연금 복권을 다시 바꿔야 할지를 말이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어머니께서 기초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쓰는 걸 좀 여쭤보시느라고 중간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어간 걸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한 9분쯤에 제가 이 로또 가는 길 사운드를 녹음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마우스 터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약간 불미스럽게 이쪽에 아마 야시시한 사진이 잠깐 떴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왜 방송할 때 왜 엄마 없을 때 해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엄크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어머니를 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저 저와 함께 대략 한 2분 좀 남았거든요. 같이 로또 하러 가는 길 ASMR을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사고가 연이어 2번 터졌네요.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땅의 커플이 버스 정거장 앞에서 꽁냥꽁냥 하는 걸 보니까 참 배가 아프더라고요. 자식들. 아무튼 오늘은 눈부신 햇살과 따사로운 봄 향기 가득한 오후 2시 이후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생필품을 사고 로또를 하고 땀 하늘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오늘 당첨 발표가 있을 텐데 907회차 로또 1등 당첨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곳은 로또 1등보다도 2등 당첨자가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 1등보다 로또 2등 당첨되길 간절히 바라보고요. 그리고 연금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더 추가돼서 700만원이 된 거 보니까 세금 스스로 다 떼도 대략 한 450, 4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준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 실수가 참 연이어 터졌습니다.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눈에 이거 기며 다 안 좋은 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어머니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쓰는 법을 좀 들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지금 방송하는 중간에 어머니 목소리가 잠깐 섞여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 부금을 트는 이 창을 띄우려다 보니까 제 이 윈도우 컴퓨터가 진짜 오래된 버전이다 보니까 제가 바탕화면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 사진과 혹은 사진 중에서 그 시계나 달력 위젯을 깔아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실수로 잘못 눌러가지고 여기 옆부분으로 아마 여자의 젖가슴이 노출되는 그런 사진이 떴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이 방송 틀어놓은 중간에 이걸 보는 사람은 아닌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윤호의 토요일 로또 하러 가는 길 제 907회차 방송을 했고요. 처음과 끝에 가끔 이렇게 제가 꼭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어야 할 사담과 혼잣말 에세이를 또 중간에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즐거워야 할 토요일입니다.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강제 집돌이 생활을 또 하고 있고 또 직장도 잘 구해주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지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빌었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발 이 아들과 홀로 남으신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로또 1등, 아니 로또 2등이라도 괜찮으니까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로또 1등, 로또 2등이 아니더라도 돈 많은 여자라도 혹시라도 돈 많은 여자라도 좀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버지한테 또 기도하고 빌었었답니다. 윤호의 토요일, 오늘은 로또 하러 가는 길에서 참 못 볼 거 다 보고 또 이렇게 방송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방문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방송 실수로 잘못 클릭했다가 잠깐 이쪽으로 야한 사진도 잠깐 뜨기도 했지만 여러분 잊혀주십시오. 윤호의 토요일, 오늘은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당첨되길 간절하는 마음으로 제 907회차 로또 하러 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로또 1등이나 로또 2등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빌어보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고군분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의 토요일, 오늘은 혼잣말 에세이 겸 해서 로또 제 907회차 로또 하러 가는 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또 1등, 로또 2등, 아자아자.